세미나 같은 데 가면 항상 강의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마케팅 얘기 많이 하십니다. 마케팅이 중요하죠.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네이버나 인스타, 유튜브, 구글, 틱톡, 당근 이런 거 강의하시는 분들 진짜 많고 그걸 따라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저는 이미 매우 포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압출난 것도 많아지고 흔해지는 순간 저는 차별화를 못 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미 자영업시장은 저는 특히나 마케팅은 거의 극포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 달에 막 300씩 쓰시고 500씩 쓰시고 릴스 찍어서 올리고 이런 것들을 해도 매출이 예전만큼 안 오릅니다. 근데 문제는 안 하면 떨어져요.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매장은 계속 늘어날 거고 계속 양극화가 될 겁니다. 마케팅으로 몇 천만 원씩 쓰는 애들이 노출이 더 많이 될 거고 그렇지 못한 애들은 도태가 될 거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리고 고정비 제가 예전에 한창 원가 계산 같은 거 교육하고 이럴 때 가급적이면 식재료 코스트를 35%에 맞춰라. 그래야지 남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금은 안 그래요. 왜냐면 식재료 코스트는 조금 더 한계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비율 같은 게 있었어요. 뭐 임대료는 9% 이내로 맞추고 인건비는 10에서 15%로 맞추고 식재료 원가는 35%로 맞추고 나머지 공과금들을 몇 %로 맞춰라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임대료가 말도 안 되게 비싸요. 그리고 인건비는 계속 오릅니다. 주유수당이가 뭐다? 계속 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값을 올려도 그 올린 음식값이 나머지 고정비를 상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이 계속 고정비는 앞으로도 상승될 거고 우리가 음식값을 올리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고 그리고 올려도 남들보다 좀 많이 올리면 사람들이 안 올 거고 갈수록 고정비는 높아질 거고 장사는 어려워질 겁니다. 그리고 AI. 어쨌든 이 얘기를 하긴 할 건데 결국엔 AI를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비자들이 AI를 훨씬 더 많이 써요. 그러면 더 좋은 퀄리티의 음식점을 찾기도 쉬워지고 더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될 거고 예전에는 뭐 저희가 릴스 같은 거 좋은 영상 보고 만들어서 홍보를 올리는 게 조금 매출에 도움이 됐다면 지금 일반인이 그거보다 AI 영상을 훨씬 더 잘 만들고 이미지도 훨씬 더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변별력이 많이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매장만의 특징이 있고 그 매장만의 브랜드가 확실한 데들이 장사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될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그냥 맛있게 하고 정성스럽게 하고 가성비 좋게 하고 양 많이 주고 이런 데들은 갈수록 매출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정말 브랜드가 탄탄하거나 자기만의 색깔이 확실하게 있는 데들은 잘 되겠지만 그러지 못한 데들은 계속해서 떨어질 겁니다. 매출이. 이거는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게 아니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평균 정도 하시는 음식점들은 예전보다 매출이 많이 떨어졌고 대신에 예전보다 잘하고 브랜드 확실한 데들은 매출이 거의 올방으로 그쪽으로 갔어요. 상권 자체를 하나를 봐도 김밥집이 한 10개가 있다. 그러면 1등 김밥집에 몰립니다. 이게 거의 대부분이 다 그래요, 지금. 왜냐하면 사람들이 검색을 하고 찾아가다 보니까 김밥을 하나 먹더라도 내가 이 동네에 갔을 때 이 동네에서 제일 잘하는 김밥집이 뭐지? 혹은 이 동네에서 제일 차별하는 김밥이 뭐지를 검색을 하고 거기를 찾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김밥집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암울한 2026년의 자영업시장인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냥 보통의 평균의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이 이걸 이길 수 있는 건 저는 퍼스널 브랜딩이랑 AI 이 두 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돈이 자금력이 빵빵하면 인테리어나 마케팅 남들보다 더 많이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제 생각엔 상권에 한 분, 두 분 그리고 대다수는 이게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를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지금 배민 아카데미랑 다른 데서 그 자영업자들이 AI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강의를 지금 몇 달째 나가고 있는데 항상 이제 AI를 꼭 활용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니 내가 하루에 매장에 16시간씩 있고 맨날 만두 만들고 있고 맨날 국수 삶고 있고 맨날 족발 삶고 있는데 무슨 AI야. AI는 뭐 그림 그리고 영상 찍는 애들이나 하는 거고 마케팅 하는 애들이나 하는 거지. 자영업자가 무슨 AI를 활용하냐. 우리는 그냥 메뉴 잘 만드는 거, 시그니처 메뉴 만들고 쿠킹 메뉴 만들고 많이 나가는 메뉴 만들고 마케팅 어떻게 하는 거 알려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그런 강의를 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자 보시면 이게
메뉴예요. 이거 몇 년 전에 엄청 유행했었잖아요, 횟집에서. 근데 이거 못 뺏길까요? 뺏긴 지 났어요. 네. 횟집 하시는 분들은 이 판만 사면 뺏길 수 있어요. 그리고 국수 같은 것도 이런 플레이팅으로 나와서 한동안 인스타에 막 떠돌았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쌀국수를 팔고 이거 못 뺏길까? 뺏깁니다. 조금만 잘 되면 진짜 잘 되고 뭔가 특이한 매장이 있으면 예전에는 그래도 한 6개월 갔거든요. 한두 달이면 똑같은 매장이 또 생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메뉴를 맛있게 만들고 푸짐하게 만들고 사진 찍기 예쁘게 만들고 하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물론 상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상권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카피할 여력이 안 되는 매장들이 많은 곳에 갈 수도 있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종로에만 해도 이런 거를 만약에 하루에 생겼어요. 요 근처에 매장에. 이거 한 달이면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메뉴에 대해서 열심히 하셔야 되고 맛있게 만들고 가성비 좋게 다 좋은데 거기에 너무 목숨을 걸면 일은 일대로 하지만 그렇다고 매출이 좋아지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뭐 마케팅은 또 다르냐? 마케팅이 지금 자영업 쪽에서 강의 제일 많은 게 마케팅이잖아요. 그 사진을 어떻게 찍고 어떻게 노출하고. 근데 마케팅은 물론 마케팅 하시는 분들 싫어하실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마케팅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마케팅을 어떻게 잘 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고의 노출을 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블로그 체험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사진도 잘 찍고 일세를 하고 밤새 했어. 근데 강남에 이른다 받고 한 3일 건데 600만 원 들여가지고 이게 매장에 나와요. 이걸 이길까요? 못 이겨요. 그리고 마케팅은 어쩔 수 없이 돈 많은 사람이 이겨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어차피 장사해보시면 방송국에서 막 가끔 전화 오잖아요. 온갖 가문이설을 하고 너네 집만한 집이 없다라는데 결국엔 400만 원만 내면 노출할 수 있다. 이게 결국엔 다 광고잖아요. 노출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막 찌양 같은데 요즘 1억 넘는다는데 비벼가지고 우리 매장 와서 먹방 한번 해주세요. 못하잖아요. 어떻게 빚내서 했어요. 1억 만원도 우리가 그걸 계속 뽑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마케팅은 물론 알고는 계셔야 돼요. 어떤 노직을 어떻게 돌아가고 우리가 어떻게 노출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독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좋은 마케팅 업체를 만나도 그 마케팅 업체도 하는 게 돈을 많이 써야 노출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은 언제든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인테리어는 좀 다르나요? 인테리어는 이것도 마찬가지. 언제나 나보다 돈 많이 쓰고 잘하는 애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여기는 얼마 전에 저기 남양주에 있는 400평짜리 장어집이에요. 여기 이제 한강이 보이고 통유리 열리고 이런 홀이 한 3개 있고 옥상도 있고 1층도 있고 이런 데인데 이렇게 인테리어 못할 거면 그냥 의미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 동네에서 차별하게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정말 뛰어나고 차별화되면 그게 괜찮다 싶으면 누군가 또 돈 많은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돌아다니다가 알고 딴 데는 좋겠다 싶어가지고 한 대 비슷하게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차별화가 안 돼요. 그래서 여지껏 우리가 장사를 하면서 맨날 공부했던 거 맛있게 만들고 멋있게 만들고 예쁘게 만들고 가성비 좋게 만들고 마케팅을 하고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이 장사를 하기 위한 기본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안 되면 장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요즘 시대는. 왜냐면 그거를 안 하면 총알바지 되는 거예요.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이미 돈을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퍼스널 브랜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장님만의 확실한 색깔이 이 가게에 묻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나 마케팅이나 인테리어 이런 거는 다 복사가 가능하지만 여기 지금 오신 사장님들은 다 다른 사람이잖아요.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장점 이런 특징들이 저는 지금 판매하고 계시는 그게 뭐 술이든 족발이든 만두든 뭐 뭐든지 간에 녹아나서 이 매장만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가 저는 묻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단골을 만드는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효율하고 뭐 신메뉴 개발하고 마케팅하고 이런 것들은 AI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요즘에 일할 때 AI를 매우 많이 쓰고 있고 아까 대표님이랑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는 AI 툴을 한 6개를 유료 결제를 써서 AI로만 한 달에 한 100만 원 나가거든요. 근데 물론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그 값을 충분히 뽑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주 대표님이랑 저랑 여기 부천에 고깃집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한 지 이제 열흘 정도 지났는데 저희
저희 체험단도 아직도 하나도 안 했습니다. 릴스도 하나도 안 했어요. 보시면 그냥 찐 방문자 리뷰만 6개 있는데 제가 엊그저께도 갔다 온 사장한테 지금 매출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만족하게 만들어라. 이 사람들 무조건 재방문하게 만들어라. 를 미션으로 주고 거기에만 올인을 하고 있고 실제로 만족도 높은 사람들 조금씩 사귀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재방문들이 쌓이기 위한 필수가 저는 필수라기보다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사를 오래 하실 거니까. 자,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볼 건데 퍼스널 브랜딩 하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스타에 나와가지고 뭔가 이상한 가발 쓰고 춤추고 그러다 갑자기 20만 뷰, 100만 뷰 터지면 야 우리 퍼스널 브랜딩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아시죠? 슬립백? 뭐 모르시는 분들도 제가 봤을 때 한 3명 정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아무튼 2억 뷰가 나왔어요. 그리고 막 유퀴즈에도 나오고 TV에도 나오고 근데 지금 누가 신경 쓰나? 안 씁니다. 그리고 인스타를 활용해서 마케팅을 하라는 교육들이 막 흥행하면서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아이들 데리고 춤추고 본인 이상한 가발 쓰고 춤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내 매장의 매출에 도움이 단기적으로는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춤을 췄어요. 춤을 엄청 잘 춰. 근데 우리가 삼겹살을 팔아요. 저 사람 춤 잘 추니까 삼겹살 먹으러 가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듭니다. 일시적으로 될 수 있죠. 근데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 된다라고 사장님들한테 교육을 드리고 사장님들이 그럼 알겠어. 집에 가서 내 인스타라도 찍어볼게. 릴스라도 찍어볼게. 가서 춤을 막 춥니다. 근데 현타가 와요. 내가 언제까지 이 춤을 춰야 되고 그리고 춤을 계속 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퍼스널 브랜딩 안 하게 됩니다. 릴스도 안 하게 되고 블로그도 그걸 처음에 막 열심히 쓰다가 안 합니다. 아 유튜브를 해야겠다. 카메라 사다 놓고 주방에다 세워놓고 혼자 막 떠들다가 올렸는데 한 2명 봐요. 한 명은 우리 와이프가 안 합니다. 왜냐? 억지로 합니다. 내가 잘하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여기다 내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야 노출이 됐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지속할 수가 없고 한다고 며칠이 오르지도 않습니다. 이거 보신 분 계세요? 돌 파는 아저씨 돌 씻어가지고 재미있기도 하지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사업하는 것들에 대한 약간 재미있는 점을 생선적으로 노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기가 이분 승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순간에 이슈화돼서 뭔가를 보여준다기보다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나의 어떤 점을 내 매장에 내 브랜드에 투영하고 싶고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노출을 할지를 고민을 하면 그게 조회수가 10이 나오든 5가 나오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 원래 내가 하던 거니까 그 내가 하던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뭐 인스타가 됐건 블로그가 됐건 뭐가 됐건 노출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쌓이다 보면 이 사람은 진심이다라는 게 느껴져요. 아, 이 사람은 도의 진심이구나. 이 사람은 인사의 진심이구나. 그러면 아, 저렇게 인사 잘하는지 내가 제주도 갔을 때 한번 가봐야겠다. 라는 걸 쌓는 거죠. 그게 뭐 장사도 마찬가지겠지만 뭔가 이렇게 온라인이나 이런 데 노출한다고 잠깐 조회수가 빵 나와서 아, 나는 퍼스널 브랜딩 성공했어. 사람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내가 뭘 잘하는지를 찾고 그걸 노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유튜브를 6년 했습니다. 6년. 중간에 1년 반 정도 쉬었고요. 근데 6년 했던 제 주위에 저랑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이 다 구독자 저보다 10배가 넘어요. 근데 처음에는 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이제. 왜냐면 저는 제가 하고 싶은 포지션이 있고 그리고 다른 분들이 하시는 것들 몇 번 따라해봤는데 저랑 안 맞는 것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잘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노출을 하다 보니 구독자도 제 지인들에 많이 낮고 조회수도 낮지만 저는 조회수 한 200 정도 나온 영상을 통해서 5, 6천만 원짜리 계약을 딴 적도 있고요. 오히려 몇만 넘어가는 조회수가 나왔는데 악플만 세게 달린 적도 있고 그리고 구독자가 아닌데도 전화해서 갖고 저랑 좋은 관계를 이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제 비즈니스 그냥 제가 하는 게 이런 일이다라는 걸 노출하는 용도로 씁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지금 작업하시는 분들이 그게 어떤 컨텐츠든 올린다고 해서 떡상하는 건 예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지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하실 수 있는 거 그건 좀 찾아봐야겠죠. 내가 뭘 잘하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게 저는
저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난 유명해지는 거. 예를 들어 족발을 파는데 내가 족발로 제일 유명해지고 제일 안 유명해져도 됩니다. 인플루언서 되는 거. 팔로우 높이고 구독자 높이고 조회수 높이고 이거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진짜로 크게 상관없어요. 유명인이 되는 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퍼스널 브랜딩 할 때. 내가 운영하는 내 브랜드를 어떻게든 노출하고 이게 좋은 브랜드라는 걸 사람한테 알리고 싶은 거니까 그런 용도로는 저는 이것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억지로 내가 평소에 안 맞는 거 하는 거 이거 하면 진짜 오래 못한다. 두세 번 하고 끝나요. 그래서 내가 뭘 잘하는지 어떤 게 다른 건지를 찾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엔 내가 뭔가 퍼스널 브랜딩에서 사람들 노출하는 건 단골을 쌓기 위함이다. 왜냐? 우리 매장은 다른 매장에 비해서 다르고 나는 그런 신념을 갖고 다른 순대국보다 다른 남들은 뭐 순대를 2시간 삶을 때 나는 6시간 삶 이런 것들을 노출하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 제가 이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할지는 뒤에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AI입니다. AI 얘기 제가 안 해도 여기저기서 진짜 많이 하는데 굳이 몇 가지 AI 얘기를 하냐라고 말씀 혹은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저는 이 외식업이랑 이쪽에 계속 있으면서 뭔가 사회가 변하고 뭔가 새로운 부분이 들어오면 외식업이 거의 제일 늦어요. AI 잘 활용하시는 분들 이미지 만들고 영상 만들고 마케팅 하시고 글 쓰고 연구하시고 이런 분들은 이미 다 쓰고 있는데 외식업 하시는 분들 혹은 장사하시는 분들은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다수가 안 할 때 하게 되면 남들보다 돈도 시간도 많이 아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확실히 여유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일을 AI를 많이 쓰고 있어요. 예전에 2~3달 걸리는 거 일주일이면 끝나고 이런 게 진짜 많아서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할 수 있는 건 되게 많은데 현실적으로 매장에서 하실 수 있는 것들만 몇 개만 갖고 왔어요. 왜냐면 더 많은 걸 말씀드려봐야 머리만 아프실 것 같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제가 하는 거 저는 메뉴 개발을 요즘 AI가 합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제가 배민 아카데미 가서 AI로 메뉴 개발을 못한다. 얘네들 이상한 소리만 한다. 라고 실컷 강의를 했는데 몇 달 만에 바뀌었습니다. 메뉴 개발 AI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트렌드 분석 컨설팅 하시는 분들 예전에는 뭐 상권 분석표 같은 거 해서 유동인구 뭐 하고 표에서 끌어놨고 여기저기 사이트 가서 본인들 결제해서 다 쓰겠잖아요. 그냥 검색 한 번이면 트렌드 분석이 됩니다. 우리 매장에 누가 많이 다니고 대충 얼마 쓰고 이 사람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느 연령대가 다니고 잘 되는 집은 어디고 이게 그냥 AI로 돼요. 거기에 맞춰서 메뉴든 마케팅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뉴 네이밍은 매성스럽게 음식을 만드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사례를 들어준 적이 있어요. 수원에 30년 정도 된 탕수육집이 있는데 그 탕수육집에는 버터를 녹이고 계란 흰자를 넣어가지고 반죽을 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TV에서 탕수육 중식 장인 이런 분들이 가서 먹어봤는데 본인들이 먹어본 인생 탕수육 손 안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그냥 탕수육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탕수육인지 왜냐면 사람들이 탕수육 하면 생각하는 기본 이미지가 있잖아요. 여기 그냥 탕수육일 것이다. 근데 먹어봤는데 맛있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네이밍을 예를 들어 버터 숙성 무슨 탕수육 뭐 이렇게 했으면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더 바이럴 됐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네이밍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예전에 제가 이거 짱구를 굴려서 만들었는데 그냥 AI에 나올 때까지 치면 됩니다. 내가 만족스러운 네이밍이 나올 때까지 찾아주라고 하면 찾아줍니다. 한 100개 만드는 그 중에 한두 개 골라서 조합하면 네이밍이 나와요. 그리고 스토리텔링. 이게 아까 저희가 퍼스널 브랜딩 하기 위해서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매장에 어떤 색깔을 입힐 건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얘한테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내 얘기를 주저리 쓰면 돼요. 난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뭘 하고 어떻게 하고 쓰고 나서 야 요거 카피라이팅으로 만들어줘. 나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 매장에 상호를 할 수도 있고 우리 매장의 브랜드 컬러를 만들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퍼스널 브랜딩을 할 수도 있고 그걸 연관돼서 메뉴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터나 메뉴판이나 디자인 이것도 아직은 조금 발전해야 되겠는데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이번에 고깃집 오픈한데 거기 액자 제가 그냥 AI에서 그린 겁니다.
거기에 뭐 돈 들여갖고 메뉴판 이런 거 안 받고 싶었어요. 그냥 이미지 한 4개, 5개 만들어서 고화질로 요즘 뽑아지거든요. 고화질로 뽑아서 액자에다가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마케팅 계획도 짤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 진짜 더 많아요. 근데 그건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말씀드리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활용하시고 인건비 많이 아끼시고 할 수 있다. 포스터 같은 거 디자인 아마 크몽이나 이런 데 맡겨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사진 촬영 내가 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크몽에다 하면 포스터 디자인 잡아주고 인쇄하면 40만, 50만 나오잖아요. 그냥 예를 들면 사진 약간 허접하게 찍어요. 그 다음에 AI에 놓고 걔를 도화지를 뽑습니다. 도화지를 뽑고 내가 베끼고 싶은 벤치마킹 하고 싶은 포스터 디자인 넣고 요 메뉴에다 요 디자인 넣어줘라고 하면 나옵니다. 그럼 걔를 다시 도화지를 뽑아줘라고 하면 인쇄해서 붙이면 돼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해야 된다. 왜냐면 이런 게 다 예전에는 AI 없을 때는 큰 회사들이 비용 들여서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고 싶어도 나는 디자인도 잘 모르고 돈도 없고 하다 보니까 못했는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수혁에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음식을 되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조식 베이스로 요리 잘하시고 정갈하게 하시고 하시는 분인데 2층에서 서울식 요리 주점을 하십니다. 근데 요리를 잘하니까 2층이니까 나는 가성비 좋게 그리고 메뉴 예쁘게 멋지게 만들어서 팔아야겠다라고 했는데 매출이 이 기준에는 많이 안 나왔어요. 얼마 전에 호텔을 갔다 왔다가 펴온 겁니다. 여기 13번 출구 이렇게 해서 이 시간에 누가 다니냐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럼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뭐고 잘된 데를 보고 이런 것들을 쳤는데 그 표를 간단하게 만들어줘라고 했는데 1분도 안 돼서 이렇게 표가 나옵니다. 여기는 시간대별에 이렇게 나오고 6시부터 제일 많이 온다. 대학생 이런 애들이 많이 나오고 대부분 요리 주점 2차로 가고 10시 이후에는 떨어진다. 이 뒤에는 제가 너무 길어서 생략했는데 여기도 보면 이런 라이트한 엔딩을 만들고 모던한 식을 만들고 이런 걸 해라.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만들었던 게 전통주 샘플러라고 전통주에다 잔 4개 놓고 그 8,900원에 팔고 안주들도 원래 무겁던 거 작게 팔아서 많이 나가게 하고 그런 것들을 노출해서 지금은 더 장사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거 잠깐 이렇게 입력을 했잖아요. 이거는 약식 보고서예요. 만약에 내가 정말 더 깊게 파고 싶다라고 하면 나중에 제가 기회가 보여드릴 건데 그 딥 리서치라고 심층 분석이 있어요. 똑같은 명령을 거기다 넣으면 거기 논문처럼 나옵니다. 출처가 어디고 어디 뉴스에서 뺐고 이렇게 해서 너는 이걸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예전도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AI 쓰면은 그 환각이라고 해서 오류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은 그 오류를 팩트 체크하는 AI가 또 따로 나왔어요. 그래서 걔를 넣고 이거를 팩트를 체크해달라고 하면 거짓은 다 날리고 사실만 얘기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내가 메뉴를 개발할 때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서 팔아야지가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이런 상권이고 이런 메뉴들을 필요로 하고 다른 데는 이런 걸 파는데 우리는 이런 걸 안 팔아. 너는 이런 걸 팔아야 돼. 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예전에 제가 상담 다닐 때 일주일씩 상담 돌아다니면서 사람 보면서 했던 것들이 이렇게 되면 그냥 나와요. 근데 이런 거를 장사하시면서 활용하시는 분들이 저는 아직까지 처음 봤어요. 다행히 저는 이걸로 해서 일이 쉬워졌긴 했지만 아무튼 활용하시면 매우 좋다. 그리고 아까 메뉴도 마찬가지죠. 보통 이제 볶음밥을 팔지 새우볶음밥을 팔지 이 볶음밥이랑 저거 볶음밥이랑 똑같아도 저게 훨씬 더 비싸게 느껴지잖아요. 이런 것도 AI에 그냥 만족할 때까지 나옵니다. 메뉴 이름. 저는 메뉴 이름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메뉴가 가진 특징을 이 메뉴에 넣어야 똑같은 순댓국을 팔아도 우리 순댓국이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왜냐? 내가 이 순댓국을 안 먹어봤고 순댓국을 비주얼적으로 남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려면 내가 이 순댓국을 봤을 때 이 옆에 있는 다른 순댓국집이랑 이 순댓국집 다른 게 뭔데 첫 번째가 저는 메뉴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 음식 만들 안에서 열심히 만드시고 가성비 좋게 만들고 여기만 포커스를 두고 나서 마지막엔 야 순댓국 이런 느낌이에요. 마지막에 포장을 잘해야지. 근데 이것도 해준다. 다 해준대요. 맹신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럼 뭘 해야 될지를 고민했을 때 우리 메뉴에 특징이 있을 거잖아요. 뭘 팔든지 간에 조리법이 뭔가 다른 건 있을 거 아니에요. 없으면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원산지가 어디라든지
신선도는 남들보다 더 신선도가 있는지, 이게 뭐 숙성 뭐 이런 거다, 등급 이런 것들을 적습니다. 아니면 조리법을 차이를 주는 거예요. 누구는 팬에 구워주는데 우리는 숯에 구워주고, 누구는 한 번 구우는데 우리는 두 번 구워요. 누구는 한 번 숙성하는데 우리는 두 번 숙성하고, 이런 것들을 잘 모르겠으면 다 적어야 돼요. 다 정리할 필요 없습니다. 다 적습니다. 그리고 우리 매장은 뭐 30년 됐는지, 지역 뭐 어디에 있는지, 성심당 옆에 있는지, 사장님은 우리 할머니가 끓여주는 레시피인지, 이런 것들을 만약에 타이핑 어려워요. 이거를 손으로 쓰세요. 사진 찍어서 붙여놔서 다 해줍니다. 그래서 요건 예전에 저희 동네에 아시는 분이 하시는 데 있었고, 이렇게 적어냈습니다. 그 메뉴를 30개 정도 뽑아내서 뭐 말차 숙성 뭐 어떤 삼겹살 네이밍 만든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예시는 끝도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실제로 연습 삼아 만들어본 포스터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플레이버를 찍은 고기. 그리고 온라인 찾아보니까 요 포스터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 사진이랑 요 사진을 놓고, 야, 여기 사진을 요걸로 바꿔주고 배경을 이거 바꾸고 글자를 저렇게 바꿔줘.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저걸 AI에 놓고 고화질로 찍으면 포스터가 돼요. 저렇게 그냥 만들어달라고 한 인쇄까지 한 30만 원, 40만 원 할 거예요. 저한테 10만 원만 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안 쓰는 거예요. 근데 만들어봤어요. 이것도 원래 다른 건데 이렇게 놓고, 이것도 아까 요 로직으로 만든 겁니다. 이 메뉴 사진은 원래 있던 거고, 뒤에 것들만 찾아보다가 구글이나 핀터레스트에 무슨 포스터, 음식점 포스터 치면 이쁜 사진 진짜 많이 나거든요. 저는 요즘에 투썸 플레이스 거 포스터 많이 참고합니다. 베끼지 않고 참고하죠. 왜냐면 모델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되게 이쁘더라고요. 근데 모델도 AI가 만들어줍니다. 그냥 다 방법은 다른데 이 AI가 너무 방법이라서 딱 정해진 방법은 없는데, 제가 하는 건 조금 인상 좋으신 모델이랑 3분 정도를 캡처를 해요. 그 3분을 넣고 이 3분의 얼굴을 조합해서 가장 자연스러운 얼굴을 만들어 들어가면 얼굴 나와요. 그럼 걔를 넣고 음식을 넣고 모델처럼 투썸 플레이처럼 만들어줍니다. 그럼 그걸 저희 이제 상어 넣고 고화질로 인쇄해서 붙이면 모델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나중 되면 흔해질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아무도 안 합니다. 정말 극소수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요거는 이번에 저희 고깃집에 제가 포스터 2개 그린 거거든요. 거기 지금 운영하시는 분이 경북 봉화 사과 과수원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 말고 바나나인가 뭔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림 액자가 있더라고요. 유명한 사람 그림. 그거 놓고 우리 사과 이렇게 그려줘. 여기다가 경북 봉화 사과만 써줘. 라고 해서 만든 거고, 이거는 원래 음식 이 사진이 아니에요. 그냥 무슨 전쟁하는 이런 그림들이 모여있는데 우리 음식점 보니까 고기랑 술이랑 조합해서 저 톤으로 각색해줘. 그러니까 3번 수정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인쇄해서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벤트 뭐 할지 진짜 고민 많이 하잖아요. 이거 갑자기 지금 1월 말이죠. 2월이면 발렌타인데이인데 그걸 2월 1일 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뭘 하지 막 고민을 하다가 2월 11일쯤 돼서 갑자기 막 초콜릿 사고 안 어울리게 뭐 먹고 나가서 초콜릿 사고 이러면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1월부터 12월까지의 그 특별한 날 그리고 프로모션 아이디어를 적어달라고 하면 이렇게 표를 만들어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못하는 게 있겠죠? 그럼 그런 것들을 조금 바꾸고 수정해서 할 수 있는 걸 정해놓고, 이거를 만약에 우리 뭐 매장이나 사무실에 붙여놓으면 지금 만약에 2월 놓쳤어요. 그럼 3월 거를 2월에 준비해서 3월에 하고 3월 거를 미리 준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걸 하다 보면 그 뭐 베스킨라빈스나 파리바게트나 이런 큰 회사들 프로모션 하는 거 진짜 별거 없거든요. 그냥 뭐 하나 더 주던가 좀 할인해 주던가 1+1 해주던가 잘 안 나가는 거 하나 껴주던가 이거예요. 근데 걔네가 그래서 프로모션 잘하는 게 뭐냐면 이 명제 왜 이 프로모션을 하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포스터가 예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를 우리가 그동안 못했는데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만약에 못하겠으면 날 잡아서 1월부터 10월까지 포스터 그냥 다 만들어 놓으면 돼요. 이게 있으면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야, 이 매장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이런 걸 할 수 있게 되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건 있어요. 제가 AI를 써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AI가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본은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검수는 내가 해야 되는 게 없고 AI가 해주는 건
이 중간에 노동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해야 되고 자료를 수집하고 이걸 취합해서 초안을 만들고 여기까지 그동안 내가 시작했다가 힘들어서 못했던 것들을 AI가 다 해준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내가 마지막에 검수하고 진행을 하는 건 내 몫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 매우 큰 도움이 된다.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고요. 제가 요즘에 그 상담을 가서 이제 처음에 상담 가면 이 매장을 어떻게 만들 겁니다라는 기획을 하는 단계가 2주 정도 걸려요. 보통 2주에서 해외랑 이렇게 레퍼런스, 인터넷 레퍼런스 찾고 메뉴 어떻게 바꿀 건지 고민하고 이게 보통 2주 정도 딱하게 걸리거든요. 근데 얼마 전부터 이게 한 이틀이면 끝나기 시작했어요. 예, 인테리어도 예전에는 어렴풋이 이런 느낌일 거다라고 해서 제안을 드렸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의 안을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다. 그리고 저도 시간이 줄어들어서 매우 해피하고 그 같이 상담을 하시고 하시는 분도 만족도가 많이